여러분 안녕하세요. 우주TV의 티노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릴 컨텐츠는 바로 솔로 플레이어들을 위한 게임 10가지를 가지고 와봤습니다. 솔로 플레이를 지원하는 게임들 중에 솔로 플레이가 재미난 게임들 혹은 솔로 플레이어에 특화된 그런 게임들 10가지 중에서 스몰 혹은 미들 박스 사이즈로 좀 골라봤습니다. 너무 큰 박스로 가면은 메이지 나이트, 정령 서민이 큰 게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빅박스 시리즈들은 나중에 또 소개하기로 하고, 오늘 이 영상에서 다룰 것들은 좀 가볍고 휴대하기 쉬운 게임들 위주로 10가지를 골라봤고요. 나오는 순위는 베스트 10위에서 1위 이런 순위 아니고 항상 저희 우주TV에서 일관되게 유지해오던 웨이트 낮은 것에서부터 높은 것, 그러니까 즉 게임이 쉬운 것에서부터 어려운 것까지 10가지를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와 함께 첫 번째부터 한번 보시죠. 첫 번째 게임은 바로 2018년 보드게임 골든긱 프린트 앤 플레이 부분의 어워드를 수상한 과수원입니다. 몇 장의 카드와 주사위로 이루어진 게임인데요. 한 장의 카드에 6개의 나무가 그려진 카드들을 덮어나가면서 즐기는 게임입니다. 이때 위에 덮는 카드는 그 아래의 나무와 동일한 나무들이어야 되는데요. 이렇게 카드를 덮은 경우 해당 나무 위에 같은 색상의 주사위로 점수를 표시합니다. 점점 중첩으로 쌓아나갈수록 1, 3, 6, 10 순으로 점수는 높아지게 되고, 최대 4번을 중첩해 나무를 가리게 되면 최대 점수의 과일을 수확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게임 도중 아래의 나무와 맞지 않더라도 배치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썩은 나무 토큰을 두어서 게임 종료 마이너스 점수를 얻기도 합니다. 매판 사용하는 카드가 달라지기 때문에 운적인 요인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혼자서 이리저리 돌려가며 매치하는 고민을 하는 맛이 있는 게임입니다. 로터스 프로그 게임즈에서 한글판으로 출시가 되었고요. 최근에 한글판으로 출시됐고, 저희 우주TV에서 다뤘던 카페 엑스프레스와도 비슷한 메커니즘과 고민거리를 주는 터라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함께 고민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본업은 오페라 가수임에도 보드게임을 꾸준히 출시하고 있는 샤디 토르베 작가의 1인풀 전용 게임입니다. 실비언, 노틸리언, 에어리언 등 여러 게임이 있지만 그중 가장 먼저 출시되었던 오니림을 소개합니다. 대략 7, 80장의 카드로 이루어진 게임이며 핸드 관리를 통해 색 컬렉션을 맞춰나가야 하는 게임입니다. 준비된 덱이 다 떨어지기 전까지 8개의 탈출구를 찾아 꿈의 미로에서 빠져나와야 되는데, 5장의 카드들 중 1장을 사용하고 1장을 리필받고 이런 식으로 게임은 진행되고요. 이때 내려놓을 때 이전에 내려놨던 카드의 문양과 다른 카드들을 내려놔야 됩니다. 그러다가 같은 색상을 연속 3장을 내려놓게 되면 그 색상의 탈출구 카드를 얻게 되고요. 리필을 받다가 악몽 카드가 나오게 되는 경우 순간 손에 있는 카드를 버릴 것인지 혹은 리필 더미 위에서 5장을 버릴 것인지를 선택해야 되는데, 그 선택의 순간들이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2014년에 나온 세컨드 에디션은 확장이 7개가 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기본판으로 즐기다가 질릴 경우 하나씩 추가해서 즐기는 재미도 쏠쏠합니다. 세 번째, 다음은 왕은 죽었다 작가인 피어 실베스터 작가의 2020년 카드게임 빌리지 그린입니다. 게임 방식은 최근에 행복한 바오밥에서 출시된 파머스 마켓과 비슷한 느낌의 게임입니다. 3x3 사각형 그리드 안에 정원 카드를 배치해 나가면서 진행해 나가는데, 가로 세로의 점수축에 교차하는 공간에 꽃, 나무들을 배치하거나 연못이나 동상들이 그려진 카드들을 이용해 높은 점수를 획득해 나가는 게임입니다. 자신의 턴이 되면 중앙에 펼쳐진 3장의 카드 혹은 카드 더미 맨 위 중에 1장을 가져와서 배치하게 되는데요. 이때 정원 카드는 마음대로 놓을 수 없고, 기존에 놓였던 카드의 문양 혹은 색상 중 한 개는 맞게 연결지어서 배치를 해야 하는 제약적인 퍼즐 요소 때문에 머리 아픈 고민거리가 발생하게 됩니다. 더불어 점수 카드 또한 처음부터 모든 구역을 배치하지 않고 게임을 진행하면서 가져와 나머지를 채워나가기도 하고요. 또 솔로 플레이를 진행하는 경우는 그 점수 카드를 교체할 수 있는 기회가 단 한 번 주어지기 때문에 이것을 최대한 활용해 고득점을 내서 최고의 정원사가 되는 것을 겨루는 게임입니다. 네 번째, 다음은 사무라이를 테마로 한 게임 에이오입니다. 썬더그라프 게임즈의 매치박스 컬렉션 중 하나인데요. 플레이어는 사무라이가 되어서 무기 카드들을 가지고 4곳의 주변 더미에 배치된 적들을 제거해 나가는 핸드 관리 게임입니다. 무기 카드에는 공격하는 위치가 정해져 있어서 해당 위치의 적을 1명 제거하거나 혹은 해당 위치의 적들을 공격을 막아낼 수가 있습니다. 만약 원하는 위치가 나오지 않았다면 기존의 무기 카드 덱을 버림으로써 시계 방향으로 공격 방향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더불어 적에게 공격을 받을 때도 데미지만큼 무기 카드를 버려나가게 되는데요. 이 무기 카드들이 곧 생명력인 셈입니다. 무기 카드 더미가 리필이 3번 진행될 때까지도 적이 남아있다면 패배하게 되는데요. 적에게 공격받는 것도 최소화하고 무기의 회전도 신중하게 고민해야 하는 게임입니다. 기본 적들을 제거해 나가는 게임에 익숙해졌다면 미니 확장으로 들어있는 보스들을 추가해서 후반에 좀 더 쫄깃한 상황들을 클리어하는 쾌감을 느껴보세요.
다음 5번째 게임은 원덱 던전입니다. 제목처럼 하나의 카드 뭉치를 덱으로 만들어 그 덱으로 던전을 탐험하는 것처럼 진행하는 게임입니다. 특색 있는 캐릭터들 중 하나를 골라서 진행해 나가며 기본적으로는 각 던전마다 주어지는 고난들을 처리하며 던전에서 마주하게 되는 몬스터들을 주사위를 굴려나가면서 싸워나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최종적으로 보스를 잡으면 승리하게 되는데요. 다양한 난이도의 보스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게임의 매력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덱이 소진되어 가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덱이 완전히 소진되면 던전의 더 아래층으로 내려가게 된다는 컨셉으로 난이도가 점점 더 올라가게 됩니다. 캐릭터에 따라서 힘, 민첩성, 마법에 각기 다른 주사위들을 던져서 적절하게 주사위를 배분해 몬스터를 처리하고 그렇게 잡은 몬스터는 주사위를 늘릴 수도 있거나 혹은 특수능력을 추가하거나 경험치로 사용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캐릭터를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데 이 또한 정말 시간이 지나면서 성장해 나가는 재미가 있습니다. 2인풀로 즐기는 것도 다른 캐릭터들끼리의 협업의 재미를 느낄 수 있지만 혼자서 외롭게 솔플을 해나가는 것이야말로 이 게임의 참 고통의 맛이라고 생각합니다. 놀랍게도 이 콘텐츠를 준비하던 도중에 한글판 소식을 듣게 됐는데 본판 위에도 독해 요소가 추가된 포레스트 섀도우 확장과 악마가 추가된 어비스 뎁스 확장과 함께 MTS 게임즈에서 펀딩을 준비한다고 하니 이 게임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조금만 더 기다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다소 생소하실 수도 있는 작가 스노도니아의 작가 토니 보이델의 1인 전용 게임 룩스 에테르나입니다. 헤비 유로 게이머인 그가 지금까지 만든 대표작 게임들의 난이도와는 다르게 컴팩트하고 쉬운 우주 테마의 카드 게임인데요. 우주선이 피해를 입어 컨트롤을 할 수 없게 되었고 우주에 표류하게 되어서 점점 블랙홀로 빨려들게 되는 위기의 순간에 우주선을 재빠르게 고쳐서 이 상황을 헤쳐나가는 게 목표인 게임입니다. 6개의 색상 주사위와 그 색상에 걸맞는 6가지 카드 덱으로 구성이 이루어져 있는데 각각의 비행기 내의 시스템들을 의미하며 중앙의 주사위 눈금으로 현재의 상태를 표시합니다. 이것의 상태가 높아지거나 낮아지는 것에 따라서 디버프 혹은 버프 상태가 결정되게 되고 각기 다른 카드들의 조합으로 인해 높은 리플레이성을 갖게 됩니다. 매턴 4장의 카드를 받아서 데미지 입는 부분과 블랙홀로 빨려드는 속도 그리고 이번에 할 수 있는 액션과 다음 라운드에 이월하는 킵 자리에 카드들을 배치해 나가면 되는데요. 덱을 세팅할 때 팬데믹처럼 덱의 사이사이에 넣어뒀다가 등장하는 위험 카드들의 깜짝 효과도 발생하게 되고요. 실시간으로도 진행을 할 수 있어서 긴박한 상황에 궁지에 몰려 플레이하는 것을 좋아하시는 분들께 적극 추천하는 게임입니다. 다음은 일본 게임 작가인 뭐라고 해야 돼? 샤시예요. 1인풀 전용 게임인 커피 로스터입니다. 이미 솔로풀 게임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이 즐겨보셨을 것 같은 게임인데요. 커피를 로스팅해서 좋은 커피를 만드는 테마로 만든 게임인데 이것을 백빌딩으로 정말 잘 녹여냈습니다. 자신의 턴이 되면 100에서 정해진 로스팅의 수치에 맞게끔 토큰을 꺼내게 되고요. 이 토큰들의 기능에 따라서 효과를 사용하기도 하고 콩 토큰의 레벨을 높여나갈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 게임의 매력적인 포인트는 로스팅을 끝마치는 시기를 자신이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내가 원하는 상태로 세팅이 되지 않았다면 더 로스팅을 진행할 수 있으나 과도한 로스팅으로 콩이 탈 수도 있다는 위험성도 잘 담아냈고요. 결과적으로는 로스팅을 끝마친 후에 한 잔의 커피를 내어서 최종 테스트를 통해 점수를 얻게 되는데 이때의 과정도 다양한 난이도에 걸맞게 커피들을 고를 수 있어서 리플레이성을 높였습니다. 게임은 똑같지만 일본판 사시엔사시판과 새롭게 디자인된 DIP 게임즈의 그래픽이 다소 다르기 때문에 취향에 따라 고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최근 팝콘 게임즈에서 한글판으로 출시한다고 발표한 프라이데이입니다. 무인도에 표류된 로빈슨 크루소를 테마로 만든 게임인데 테마에 걸맞게 오직 1인풀로만 즐길 수 있는 게임입니다. 처음에는 그다지 강력하지 않은 덱을 가지고 각종 위기의 상황들을 마주하게 되는데 해당 위기의 상황에 오면 해당 위기 상황에 필요한 공격력만큼의 덱을 오픈하면 성공하게 되고 그렇게 성공하게 되면 해당 카드가 자신의 덱으로 추가하게 되어 점점 강력해지는 덱빌딩 게임입니다. 카드마다 단순한 공격력이 아닌 카드 추가 오픈 혹은 식량 추가 혹은 카드 제거와 같은 다양한 기능들이 담겨져 있어서 자신의 전략적 선택에 따라서 카드를 꾸려나가는 맛이 잘 살아있는 게임입니다. 공격력을 늘리기 위해서 정해진 카드 외에 추가로 카드를 더 오픈하고 싶은 경우는 식량을 추가로 내야 되는데요. 이 식량 토큰이 모두 떨어지게 되면 게임은 패배하게 되기 때문에 식량 토큰의 관리가 중요합니다. 더불어 덱 더미가 한 번 돌게 되어 셔플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나이를 먹는다는 설정으로 안 좋은 카드가 추가되기도 합니다. 이 게임의 정말 재미난 점은 실패 시 페널티로 부족한 공격력의 수치만큼 내가 이번에 사용한 카드를 완전히 제거를 해야 된다는 점인데요. 이 때문에 미션에 따라 무조건적으로 성공이 아닌 의도적으로 미션을 실패해 나가면서 안 좋은 카드를 제거해 나가기도 해야 되는 덱을 영리하게 관리하는 것이 매력적인 게임입니다. 게임은 먼저 보기의 영상으로도 올렸으니까요. 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영상을 참고해 주세요.
다음은 원래 프린트 앤 플레이 버전으로 출시되었다가 큰 인기를 끌게 되어 정식적으로 체코 게임즈와 다시 미려한 그래픽으로 돌아온 언더폴링 스카이입니다. 원래는 9장의 카드와 주사위로 구성된 게임이었는데요. SF 영화에서 많이 봤을 법한 지구의 외계인이 침공해서 그것을 저지하는 1인 전용 보드게임입니다. 기존의 메커니즘은 그대로 이어졌지만 프린트 앤 플레이 버전과의 차이점은 구성물 컴포넌트가 좋아졌고요. 생겨났다고 할 수 다양한 모듈 추가와 함께 시나리오 모드가 추가됐다는 점입니다. 당연히 전문 아티스트 작가님과 함께 작업을 했기 때문에 그래픽 퀄리티도 더 좋아졌습니다. 방식은 매턴 주사위를 던져서 주사위에 눈금을 배치할 수 있는 지하기지에 놓으면서 에너지 확보라든지 적에게 공격 및 승리 조건에 해당하는 외계인 연구를 해나가는 게 핵심이고요. 내가 놓은 주사위 눈금수만큼 우주에 있는 UFO가 지상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높은 효과를 보고 싶어도 그렇게 놓을 수 없는 딜레마가 재밌는 게임입니다. 액션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하기지를 계속 개척도 해나가야 되고 액션을 수행해도 UFO가 내려오지 않는 로봇 주사위도 잘 활용해서 플레이어가 이기느냐 혹은 외계인이 이기느냐를 겨루는 재미난 게임입니다. 2020년 보드게임기 골든긱 어워드 솔로 부분을 수상했으며 1인풀 전용 게임임에도 현재 기준 긱순위 197위에 랭크된 게임이므로 솔로풀 좋아하시는 분들께는 적극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은 킥스타터에서 5,000명의 후원자와 함께 2021년 보드게임기 골든긱 어워드 솔로 부분을 수상한 파이널 걸입니다. 제목답게 마지막에 소개하게 되었는데요. 게임은 코어 박스와 더불어 여러 개의 필름 박스 중 하나를 골라서 진행하게 됩니다. 그 박스에는 내가 컨트롤할 파이널 걸 한 명과 더불어 상대해야 될 살인마 빌런이 담겨져 있습니다. 기본 메커니즘은 2015년에 출시된 호스티지 네고시에이터와 같지만 보드판과 말들이 생겨났다는 점이 다릅니다. 신기하게도 박스를 펼치면 박스 커버 자체가 게임 내 사용하는 보드판으로 변하는 것도 참신한 점입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결국 지도 내의 희생자들을 안전하게 탈출시키고 살인마와 대결해서 승리하는 게 목적인데요. 액션이 발동되는 방식은 자신의 핸드 내에 원하는 카드를 골라 사용하고 그 효과 발동은 상황에 맞게끔 주사위를 던져서 성공 개수의 여부에 따라서 3가지 단계로 결정이 되게 됩니다. 더불어 시간도 흐르게 되는데요. 시간이 남아있는 한도 내에서 마음껏 액션 카드들을 사용할 수도 있고 혹은 남은 시간만큼 내가 다음 라운드에 사용할 수 있는 액션 카드들을 구매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플레이어 턴이 끝나면 살인마의 턴이 진행되고 적 이벤트 카드의 효과에 따라서 살인자가 희생자들을 쫓아가 공격하기도 하고 혹은 플레이어에게 쫓아와 플레이어를 공격하기도 하는 호러 테마의 게임입니다. 각 팩션마다 각기 다른 장소와 캐릭터들에 따른 특색도 매력적이며 다양한 무기들의 사용과 더불어 적 또한 특정 단계 2단계 혹은 3단계 변신하듯이 더욱 강력하게 진화를 해나가는 점도 긴장감을 높이는 하나의 요인이기도 합니다. 단, 이 게임은 영문판 게임이다 보니까 언어의 압박이 살짝 있을 수도 있다는 점 참고해주세요. 이상 10가지 솔로 플레이 게임들, 스몰 혹은 미들박스 사이즈의 게임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어떠셨나요? 솔로 플레이어 게임을 좋아하시는 분들께는 여기에서 소개한 10가지 게임들을 추천드리고 어떤 게임들은 한글판으로 출시되기도 했고 혹은 출시 예정이기도 하고 아직 출시되지 않은 것들도 있기 때문에 한글판 대홍수의 시대니만큼 좀 더 기다려보시면 아마 점점점 다 한글판으로 출시되지 않을까 하는 행복 회로를 한번 불려봅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전 또 다음에 재미난 컨텐츠와 게임을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모두 여러분 재미난 보드라이프 즐기시고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 이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우주TV 조.9